네, 여러분의 잠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계속해서 꾸며보도록 하겠고요.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 시장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과연 무엇일지 두 분의 취업 준비생이 또 꽁트를 꾸며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야, 테러야, 테러. 야,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 네. 야, 우리 타겟이 될 수가 있다고. 지금 공부할 때 아니라니까? 아니, 진짜. 취업 논문에 취업 준비에 알바까지 우리한테 이런 게 테러의 친구야. 공부나 해. 아, 예. 네, 지금 취준생들은 테러보다 현실이 조금 더 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교 갈등으로 시작된 테러가 확산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는 만큼 그냥 간과할 수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테러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하면서 적극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젠 정말 먼 나라 얘기가 아니란 생각이 들죠. 테러는 직접적인 피해도 그렇지만 그 여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빠르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경제라고 하는데요. 벌써 세계 증시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 테러가 우리 취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번쯤은 이제 다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봤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뜩이나 불안한 취업 준비생들이 지금 더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며 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지만이 또 이런 어려운 와중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꼭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식 듣고서 이제 뭐 학교에서 좀 어떤 취준생들의 어떤 동요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떤 분위기였나요? 우리 민호 군부터. 이제 테러에 관한 거를 준비를 해야겠다. 면접 시에. 네. 거의 그런 분위기죠. 네. 이거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제 앞으로 뭐 해외 출장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런 걸 물어보지 않을까? 안전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대부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요. 다들 이제 그러니까 테러 자체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진짜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고 또 이제 그 테러를 행한 사람들에게는 분노하고 있지만은 당장 이제 저희한테 급한 거는 그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마음은 뭐 당연히 깔고 가는 건데 머리가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질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그렇군요. 윤 선장도 그래요? 어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취업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기 네.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취준생의 입장으로 보면은 진짜 민우 군이 했던 얘기처럼 그러면 면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주로 그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고요. 약간 이제 취업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막 아유 테러고 뭐고 막 이렇게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테러보다 내 자체가 지금 더 위험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있군요. 굉장히 씁쓸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수 군은 이 소식 접하고 뭐 전반적인 취업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뭐 전반적인 취업 시장까지 제가 잘 모르지만, 네. 근데 일단 아까 뭐 민우 군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런 관심이 분명히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면접에서 물어보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과연 동요라는 부분에서는 취준생이 동요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가진 게 있어야 불안하고 동요를 하잖아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동요겠어요. 예.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요. 정말 취업 준비생들의 현실을 굉장히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분은 이제 실제 취업 시장에서 이 테러 이후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나요? 우리 정지성 컨설턴트부터. 네. 뭐 학생들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뭔가 내 코가 석자다. 내가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우려의 얘기들이 많이 듣고요. 저는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이런 걸 이용해서 혹시나 취업이 줄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회사가 어려워졌다. 취업이 줄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때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였기 때문에 조금 더 와닿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은 확실히 취업이 더 앞서 있다라는 거 생각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세영 코치님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테러와 전쟁에 대한 어떤 개념적 부분들을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테러라는 것은 이제 단기전에 끝나고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일부 어떤 종교단체나 이렇게 종교적 갈등의 이념적인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테러는 단기전이고 오래 가지 않거든요. 때문에 많이 잊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취업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취업의 어떤 채용 인원이 감소하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전쟁이라는 상황들은 이제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어떤 세계 경제라든지 교회 국가 간의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테러는 취업이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것이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벌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경제나 취업의 영향에도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좀 영향이 있더라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미미한 영향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어찌됐건 근데 이런 테러가 계속해서 발생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취업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테고 말이죠. 자, 이쯤에서 제가 뜬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 테러라는 것이 사실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테러가 닥쳤을 때 나는 이렇게 대처하겠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시죠. 자, 민우 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우 군 112고요. 윤선 양은 경험이고요. 주리 캐스터는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철수 씨는 죽은 척. 그리고 정지성 컨설턴트 기절. 그리고 박세영 코치님 미친 연기. 진짜 뭐 정말 다양한 답변들인데 여러분들의 성향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우 군부터 한번 들어보죠. 예, 뭐 저도 제가 이제 군에 있었을 때 이제 네.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복학생 티 안 내려고. 예,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좀 대테러 관련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가장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고가 들어와야 어떻게 보면 가장 그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아까도 이제 꽁트에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현재 취업 시장 자체가 저희한테 테러라면은 그러니까 112 자체가 저희가 테러를 당한 상태면은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취업 시장에서도 내가 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도움을 이제 뭐 우리 직업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방송 오래 하고 싶으시고요. 네, 역시 좋아요. 센스 있어요. 아무튼 112에 신고하는 게 제일 우선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도움을 청한다. 무조건 그렇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선 양은 경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민우 군은 되게 처음에는 112 얘기하길래 현실적으로 생각했더니 갈수록 친방송적인. 그러게요. 깜짝 놀랐네요. 네. 제가 경험이라고 쓴 것은 아까 1부에서 했던 얘기랑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전체 무슨 나라 테러 이런 거 말고 제가 취준생이다 보니까 진짜 취업 시장에 테러가 닥친다면 아니면 당장 면접장에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진짜 테러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뭐 순발력도 이렇게 경험들이 많아야 제대로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상황에서는 제가 경험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경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러 자체를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겪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두 분들은 다 취업이 먼저라서. 테러조차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겠다. 야, 대단합니다. 당했는데 나는 이것도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이거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목숨을 잃는 테러 나면 도망가겠죠. 예. 그래요. 아무튼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 이것조차 경험으로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주리 씨 가만히 있는다. 네, 저는 일단 오늘 이번에 종교를 좀 물어보고 사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물어보기도 전에 묻지도 못하게끔 저는 이렇게 좀 죽은 척이라고 말하기 그러시면 이렇게 옆에 피도 좀 묻혀보고 숨도 안 쉬고 예. 네, 일단 눈에 안 띄게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살짝 사회를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테러 말고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전 좀 웬만하면 좀 가만히 일단은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얘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하고 이제 좀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넘어간다거나 좀 아니면 좋게 얘기를 푼다거나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튀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가만히 이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한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그 피디님한테 혼날 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침착한 게 처음에는 초동대처가 침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철수 씨 죽은 척. 정말 본인과 딱 맞는 답변이에요. 아니 뭐 저희 세대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 네. 주리 캐스터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네. 예전에 뭐 주성치 영화를 보면은 네. 항상 꼭 이런 위험 사태 때 항상 주인공은 죽은 척을 하고 살아남거든요. 예. 그런 게 좀 뇌리에 박혀 있어서 나도 좀 죽은 척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역시나 그 순간에도 메소드 연기를 하겠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지선 컨설턴트는 이제 기절. 뭐 다 비슷한 거예요. 가만히 죽은 척 기절하자. 예. 네, 제가 메소드 연기를 하겠습니다. 네.
살아남아야죠, 우선. 눈에 띄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조용히 가만히 구석으로 가서 아니면 앞에서 기절을 해서 굳이 저한테까지 시선을 끌지 않도록 도망가겠습니다. 그 그래요. 순간 눈에 띄지 않고 살아남으면 나중에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 혹시 또 몰라요. 그래요. 아무튼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 상상만 이제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세용 코치님은 미친 연기. 네, 저는 역사에서 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예. 역사에서도 이제 권력의 어떤 중심에 서게 되면 이제 죽임을 당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살아남았던 왕들의 특징은 미친 연기를 통해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 물론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예. 아마 미치면 그 테러범들도 미친 사람을 죽일까 할까. 그래서 네, 미친 그러다 미칠 수도 있지만 네, 예. 그 미친 연기가 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그래요. 아예 미친 척 연기를 해야 된다. 예.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정말 진심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막상 우리가 이렇게 적었지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시점입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불안함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잡아야지만 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민우 군부터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네. 일단 뭐 직업 방송을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데요. 예. 뭐 이제 일단은 좀 이런 테러라는 것 자체가 사실 테러는 어떤 뭐 일단 인명을 살상하고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포에서 되게 그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취업 상황 자체가 테러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만큼 좀 공포감도 많고 많이 두렵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취준생 개개인이니까 저도 포함해서 다들 좀 이렇게 멘탈을 강하게 해서 어떻게 좀 막 어떤 풍랑이 겪더라도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딱 그 지금 주관을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좀 정신적인 안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멘탈을 강하게 기르자. 네. 그 좋은 뱃사공은 험난한 파도 위에서 탄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 말인가요?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윤선 양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도 약간 예. 민우 군이랑 비슷한데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진짜 자신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아니라면 이게 조금 어지러운 일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좀 더 굳건하게 다지면서 자기 할 일을 찾아 나가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묵묵히 내 할 일을 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주리 캐스터도 혹시 항상 방송국도 항상 불안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 때일수록 어떤 마음을 다잡아야지만이 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일단 태진 씨가 방금 말한 거랑 좀 비슷한 건데요. 이런 위기들이 저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더 커지기 위해서 오는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 모든 힘듦의 근원은 우리 모두가 욕심이 많기 때문이고 네.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욕심이 버리기는 가장 어렵지만요. 한번 조금만 버리고 내려놓는다면 세상이 조금 더 넓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만족도도 좀 높아가고 그렇게 스스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철수 씨는 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직원, 취업 준비생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 네네. 오늘 네. 그럼 제가 홍쌤이 안 계시니까 홍쌤 대신해서 좋습니다. 사실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SNS 같은 데 보면은 너무 이런 일들만 올리고 또 그런 추모의 열기가 뭐 있는 거 좋지만 사실은 그분들 대부분 좀 가까운 친척 돌아가셔도 장례식장 한번 찾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너무 자신들이 감정이 격앙돼서 그리고 표출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같이 소주 한잔 하자 이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또 술안주 삼아서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좀 과열된 추모 분위기가 사실은 네. 자신의 일상에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희는 일단 그런 거에 참여한다기보다도 먼저 자기가 좀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취업 먼저 성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냉정하게 현실을 좀 바라보자라는 홍쌤 말씀이신 것 대신해서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모하는 게 굉장히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어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부를 가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지성 컨설턴트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 네. 저는 학생들이 좀 정신 차리고 객관적으로 좀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좀 아무래도 이상적인 것들을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현실과의 괴리감에서 좀 힘들어하는 과정이 있는데 실제로 약점이 있더라도 다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가 지금 어느쯤 와 있고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취업을 해야 좀 할 수 있을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자신이 좀 승리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전쟁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긴 그쵸. 케이스들은 다 전략이 있기 네, 때문에 네.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내 강점을 좀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짰으면 좋겠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박세영 코치님, 우리 취업 준비생들 지금 진짜 뭐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마디 전해주시죠. 저는 정신적인 부분하고 이제 기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일단은 정신적으로는 근자감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터무니없이 보일지라도 취업에 있어서는 근자감은 나를 지키는 힘이거든요. 그것이 자신감이고 자존감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겨내는 것이 있고 버텨내는 것이 있는데 이 취업은 이제 버티는 과정이에요. 이 버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겨내는데 이런 어떤 취업을 대하는 태도에 나는 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버틴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근자감이라는 걸 가지고 가다 보면 끝나게 되니까 이렇게 취업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좀 이 시기는 어차피 지날 거야. 전제는 노력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다 합격이라고 하는 그 성공 관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인생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1부와 2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제가 안 좋아서 여러분께 조금 불편함을 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환절기에 건강 언제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6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